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근대 파트의 개항과 후교, 그러니까 뭐 일본과 후교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후 조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책략으로 인한 미국과 후교,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등과 후교 이야기, 문제, 생각보다 기출이 좀 되네요. 이쪽 파트가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보면 주제별로 아주 막 별표 3개짜리 파트도 흔치 않지만 그렇다고 별표 1개짜리 파트도 없습니다. 균등하게 문제가 기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가가 어딘가를 보겠습니다. 보면 짜장면 박물관 가보셨어요, 여러분? 구조선은행 지점? 근데 제물포 구락부, 제물포 고등학교도 있고, 여러분 이거 인천이잖아요. 메가더 장군 동상은 다 가봤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인천인데 인천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강화도 지역인데 지역사가 돼버렸네요. 개항 이후 조계가 설정됐다. 조계라는 말이 그 간행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일본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조계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계지는 일본인들이 이제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산에 두고 개항구를 개항했다. 부산, 인천, 원산이니까 물론 인천은 한참 나중에 개항하긴 하는데 뭐 맞는 문장이죠. 근데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열렸고, 일본과 무역을 위한 외관, 외관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왜 일제강점기야? 외관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할 때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제포는 제물포가 아닙니다. 지금의 진해입니다. 울산이고 부산이에요. 그리고 광해군이 기후약조 체결하고 역시 부산에 외관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인천 아니고요.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 이거 일제강점기 가서 강우규가 1919년에 노인단을 만들고 1920년에 사이토 총독이 부임할 때 서울역에서 그에게 수류탄을 투척했던, 여기는 서울역 이야기고, 서울역이면 서울이겠네. 그 다음 영국군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 점령했다. 영국군이, 이거 거문도에 대한 설명인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 문제가 뭐 아주 쉬운 문제도 아니고 깔끔한 문제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죄악이 뭔가 봅시다. 죄악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국과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최국대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국대유구나, 그건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은 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 괜히 다 쓴다. 조약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거 골라라.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가 있습니다. 부속 조약 중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게 있고, 조일, 이게 조일수호 조규죠. 그러니까 조일수호 조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바로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내용이 있는 거고, 이게 83년에 개정되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 대신 반공령을 선포할 권한을 갖고 조선이 무관세 대신에 관세를 설정하지만 일본이 최국대유를 가져가는 게 조일통상장정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다 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 조일통상장정, 조일수호조규, 부록 다 76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제는 조미소 통상조약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 이건 76년의 조일통상장정 이야기고,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미국 상인들이 뭐 내륙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만약에 이걸 선지를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라 상인들이 내륙 시장까지 들어갔던 82년 상황이긴 합니다. 이모군란도요. 청해 알선로 서양 국사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왜? 황준센의 조선 책략, 조선 책략 주요 내용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라. 그래서 연미국 때문에 미국과 수교 논의가 있었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80년에 2차 후임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전해줬고, 미국과 수교 논의가 한참이고 한참 개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81년에 영남에서 만여 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렸다. 영남 만인수 사건.
그러나 끝내 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더라. 아무래도 근현대사를 조금 더 어렵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문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청해 알선로 서양국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 이 스티븐스 이야기는 나중에 국권 피탈 과정에서 1904년에 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제가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그 직후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제1차 한일협약에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1차 한일협약인 1904년 8월달 이야기고 부산, 원산, 인천에 계양장이 설치된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인데 지금 이거는 조미소 통상 조약이에요. 조미소 통상 조약하고 관련 없는 강화도 조약 이야기다. 정답은 3번.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또 밑줄 그은 조약이에요.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해 작년에 났던 운요 사건, 75년의 운요 사건 때문에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 그럼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은 그래서 내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조일 통상 장정 내용이죠. 76년에 조일 통상 장정 내용인데 조일 통상 장정에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해서 방공령 선포 권한을 얻었던 건 조일 통상 장정 개정 내용 83년 이야기입니다. 요즘 수험 한국사에서는요, 실은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게 미국과 수교 조미소 통상 조약 이것보다도 조일 통상 장정이 83년에 어떻게 개정되느냐 그걸 더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 다음 메가타가 재정 고문로 이거 앞 문제에서 설명했습니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의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라고 말씀드렸고 외국에 대한 채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여러분 이것 좀 잡으셔야 되는 게 82년에 미국이 수교할 때 76년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은 뭡니까?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이죠. 근데 여기는 치외법권과 최국 대우입니다. 최국 대우는 그러니까 미국이 수교하면서 이걸 가져갔다는 건 다른 나라가 조선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가져가면 미국이 우리도 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은혜로운 나라로 대접한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이 82년에 미국이 최국 대우를 가져가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시켜주면서 일본이 두 가지를 양보해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대신에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고 관세가 분명히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설정해주는 대신에 일본도 이때 최국 대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최국 대우를 가장 먼저 가져간다는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때 최국 대우를 가져가지 못했어. 그래서 이건 조미소 통상 조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 부산에 두 곳의 계양장이 설치된다. 원산과 인천. 부산은 경제적 목적, 원산은 군사적 목적, 인천은 정치적 목적으로 계양장이 만들어졌겠죠.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괴했던 건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국권 피탈 과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게 을사조약 반대운동으로 여러분이 만날 텐데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하고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1907년 정민년이에요. 그리고 직후에 일제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1907년에 있었던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정미의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미의병의 배경이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조약이에요. 이건 좀 어렵다. 왜냐면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부속 조약 중에 이게 조일 통상 장정이고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이게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확인하기 어렵고 이건 뭡니까? 이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에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는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일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간행이정 10리로 딱 제한이 되거든요. 이걸 주고 나서 둘 다 76년 강화도 조약이 부속 조약인데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됐다 말이 안 되고 체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건 82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소 통상 조약이니까 둘 다 아니고 나 조선 책략의 영향, 조선 책략은 80년에 김홍집. 그래서 여러분 근현대산 연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말이 안 되고 여러분 82년에 조미소 통상 조약 체결할 때 미국과 조선 사이에 국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가장 먼저 돕겠다. 그게 거중저중이죠. 그러니까 역시 82년에 조미소 통상 조약 때 이야기고 결과론적으로 이 조일 수호 조규가 뭡니까? 이게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해를 병자년이라고 하니까 병자 수호 조규 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고 역시 부속조약인 조일통상장정. 문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대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고 이게 강화도지역 관련된 내용이고 부속지역 관련 내용이면 나머지가 아무리 봐도 강화도지역 이유니까 정답이 되기도 어렵죠.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가상 대화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라. 현재 조선에서 가장 황준헌, 다른 말로 황준센, 중국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황준센은 청나라 사람이고 일본에서 근무하는 청나라 외교관이야. 그래서 러시아를 막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중국, 결본, 연미국 해라. 미국과도 수교해라. 그래서 바로 직후에 여러분 이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들어오는 게 80년이고 여기 보세요. 2차 순위가 김홍집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계속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김홍집이 고종에게 바쳤고 고종이 대신들에게 읽고 있고 민중들까지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화 이후 전개된 사실인데 운요 사건은 75년이고 정괴 척하비는 71년이죠. 신명의 직후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디귿리을 정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0년 조선 책략이 들어오니까 미국과 수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니 영남에서 만명의 유생이 그럴 수 없다. 영남 만인수 사건. 영남 만인수 사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기 문제로도. 그리고 조미소 통상주약 82년. 그러니까 정답이 디귿리을 들어가는 거죠. 풀어내시겠습니까? 조선 책략 때문에 미국과 수교를 했고 그 미국과 수교를 반대한다고 조미소 통상주약 체결되기 1년 전에 2만 손을 필두로 해서 영남에서 만여 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렸다. 그게 영남 만인소 사건이다. 이렇게 7문제 중에 지금 5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80년대 초반 이제 개화정책 그리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등으로 계속 근현대사 진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